안녕하세요, 쫑카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에 택시 유튜브들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저도 뭐 택시 유튜브 분들 영상을 가끔씩 봅니다. 근데 오늘 본 영상 두 개 중에 이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첫 번째가 택시 매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니, 어느 순간부터 이 택시 유튜버들 영상을 보게 되면 매출 기본이 30만 원 이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된 것 같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30만 원 이상씩, 부산 S입니다. 예, 수도권은 조금 더 저희들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도권은 부산보다 평균 단가를 야간 기준으로 하면 5만 원 정도는 업해야 부산하고 똑같아 봅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에서 30만 원 찍으면 부산은 그냥 25만 원 찍으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비싸다 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죠. 법인도 산학금 자체가 부산보다 위에가 3, 4만 원 비싸기 때문에 1차 기준으로 아마 그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뭐 개인도 사실은 뭐 남부값이 싸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 30만 원을 부산에서 찍는다는 거는 평상시 평균 금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위 1, 2%입니다. 그렇게 찍으시는 분들. 혹시 택시를 입문하시고 그런 영상들을 보고 택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처음 시작하실 때 법인 경험을 쌓아보시라고 하는 게, 직접 개인을 하시기 전에 법인을 하시면서 과연 그 매출이 나오는가를 본인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이 좋은 분들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평균 매출이 25만원에서 30만원을 하는 게 부산에서는 암만 야간이라 해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위 1, 2%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 많은 택시 기사분들 중에. 제가 쓰는 택시 메다 앱에서는 택시투데이라고 제가 매일마다 체크하면서 제 순위를, 매출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는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데,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제가 볼 때도 그 매출은 대단한 겁니다. 쉽지 않은 매출입니다. 부산 시장 자체에서는. 그래서 그 한상에 젖어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시고 입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영혼을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진짜 힘듭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진짜 힘든 일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일하실 때는 그분들만의 저는 사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법인 할 때 하루 평균, 평균입니다. 저도 13시간씩 일은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이제 회사의 고참 선배들이 저보고 늘 했던 말이, 뭐 지금 보니까 유튜브 댓글 보면 털딱이라 하든가 뭐 이래 이야기 하시던데, 니 그러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일 많이 하면 니 나중에 죽는데, 그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때 후유증이 조금씩 오는 거죠. 뭐 건강상에 문제는 없지만 뭐 여러 군데 안 좋은 것들이 조금씩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나 보기는 봅니다. 그 영향이 없지 않을 수는 없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 매출, 특히 부산에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지금 경쟁하듯이 여러 택시 유튜버들이 올리는 그 매출 영상을 보시고 제발 나도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산은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부산 평균 매출은 주간 20만원, 야간 25만원, 거기에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주간 플러스 마이너스 1, 2만원, 야간 플러스 마이너스 22만원, 3만원, 야간에 안 돼도 20만원 정도는 시간 채우면 하고요. 주간도 안 돼도 죽으라고 안 돼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은 18, 9만원 합니다. 뭐 야간도 그러니까 25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2, 3만원이니까 27, 8만원 할 때도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운이 좋으면은 30만원 넘어가는 거고, 또 운이 안 좋은 날은 20원짜리 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 편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 뭐 잘 된다 생각하시는 분, 뭐 잘 될 거다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준점이 너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매출 30이 택시에 기본 매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뭐 될 수도 있지만은, 예, 그거는 기준점으로 삼지 마시고, 예, 참고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게 거의 평균 기본 매출이라 보시면 돼. 예, 그게 주간 20만원, 야간 25만원, 이렇게 각 잡고 일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그 더 이상 매출은, 예, 몸에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에 관련된,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린 부분이죠. 똑같은 말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영상 올리고 다른 분이 오늘 제가 영상을 보니까 엑셀 파일로, 제가 어느 유튜브라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서울에서 구독자 많으신 분이죠. 그분이 EV5하고 K5나 소나타하고 비교 엑셀 파일로 자세하게 비교 영상을 올리는데, 자료로, 저는 뭐 자료 없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올렸는데 거의 저는 공감을 사실은 했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틀린 부분도 있지만 제가 택시를 할 때 전기차보다 제 같은 경우도 가스차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꾸 다른 오래 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전기차 선호하시는 분들이 전기차가 좋습니다라는 댓글을 많이 다는데, 제가 전기차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택시를, 제가 전제 조건을, 그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택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스차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키로수가 아무래도 처음 하시면 무조건 많습니다. 많게 돼 있어요. 처음 하면 재밌고 돈 버는 재미가 있어서 손님 있든 없든 키로수가 많습니다. 그 키로수가 많다는 거는 충전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생겨요. 그 뭐 집밥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1년 중에 완전 완충하고 중간 충전 없이 일할 수 있는 계절은 제 생각에 봄, 가을 말고는 없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틀면은 영향은 안 주지만 중간에 그래도 불안해서 한번 꼽아야 되고, 겨울도 꼽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전기차 영상 말씀드릴 때도 왜 그 전비 잘 나오고 주행 가능거리 높은데 왜 충전소 들어가면 아이오닉5가 줄지어서 충전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반문을 드렸는데, 아니 그 주행 가는 거리 많이 나오는데 겨울에 왜 꽂고 있습니까? 중간에 충전소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1, 2년 지나면 우리 휴대폰 배터리 성능 떨어지잖아요. 자꾸 자가용 타시는 분들도 댓글 다시는데, 택시 주행거리하고 자가용 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택시 이거 1년에 7만 킬로, 8만 킬로 뛰는데 한 2년 타보면, 예, 이거 주행 가는 거리 처음 신차 때보다 확 줄어듭니다. 예, 중간에 무조건 꼽아야 돼요. 이거 뭐 자꾸 신차 기준으로 출고됐을 때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택시 2, 3년 타보면 아이오닉5 지금 2, 3년 타신 분들 제가 물어보면은, 예, 완초하면 400km 좀 넘어 놓는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마진율 빼가지고 배터리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 좀 빼면은 400km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뭐 300 그런 걸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좋죠, 당연히. 하루에 우리 고참님들, 저보다 더 선배님들 하루에 뭐 주간하면서 200km 남짓 타시는 분들한테 집밥 있고 전기차 최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택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디 200km만 일합니까? 저도 법인 할 때 하루에 300에서 350km 뛰었습니다, 가스차로. 그 당연히 전기차로도 그래 뛰겠죠. 그래 뛰면은 그걸로 충분합니까? 어디 택시가 여름에만 운행하고 뭐 봄, 가을만 운행합니까? 겨울도 운행하잖아요. 차 한번 뽑으면 최소 5년 이상 타잖아요. 그럼 그 5년 중에 겨울이 2, 3개월 잡아도 5년이면 1년은 그냥 충전에 시달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만 있는 게 아니고 겨울도 매년 옵니다. 예,
1시간 충전한다고 손해보면 예, 우리 시간비 얼마 계산합니까? 2, 3만원 보잖아요. 2만원 보고 3만원 보고 수도권도 그래 하시던데 그 1시간에 3만원이면 한 달이면 21만 이래도 60만원입니다. 60만원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 계산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자꾸 200km 정도 주행하시는 분들이 전기차 좋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택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0km 이상 주행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죠. 자꾸 그러니까 뭐 댓글에 보시면 전기차 좋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댓글 보니까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전기차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일 많이 하면 중간에 꼽아야 되는데 뭐가 전기차가 좋습니까? 중간에 꼽으면 암만 급속이 빨라도 배터리가 20%에서 80% 구간까지 빨라도 80%에서 넘어가서 완충하려면 시간 많이 더디잖아요. 그러고 뭐 겨울철 같은 경우 여름은 일단 빼겠습니다. 충전 속도 빠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 뭐 충전 인프라 잘 돼 있다 하는데 다들 꼽으러 와가지고 겨울철에 충전소 가보면 만땅돼 있는데 뭐가 인프라 좋습니까? 급속 충전 뭐 가보면은 한적한 외곽이나 비어있지 번잡한 데는 가보면 꼽으려면 다들 전기차 충전하고 있잖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말씀드릴 때 가스차가 좋습니다는 게 아무래도 새로 하시는 분들 자주 하고 중간중간에 가스 충전소에 충전해가면서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게 편해서 그러니까 비용도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따져보면 돈 차이 별로 안 납니다. 오늘 제가 본 영상에서도 비교 영상 설명해 놨던데 물론 조금 편차는 있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도 전기차나 가스차나 별로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별 차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이분도 제 생각하고 똑같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저는 똑같아 봅니다. 조금 쌀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예.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래 다른 분들 영상 보면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급하게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두 유튜브 분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많아서 급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치과 예약이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일은 못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놓을 수도 있지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